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 연구소의 노초록 소장입니다. 저희는 행복한 부동산 은퇴 설계라는 주제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 형식으로 얘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의 내용으로 전달하니까 핵심적인 것만 좀 머리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부동산 자산 리모델링의 명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앙일보 재산 리모델링이라는 코너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의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상담했던 내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자산 리모델링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그 점에 방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분류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주제는 버리기. 보유하고 있어야 될 부동산과 정리해야 될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저희의 부동산 재산 리모델링의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우리가 은퇴 시기에 맞춰서 자산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에게는 집 한 채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리할 부동산이 없겠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택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토지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담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무엇인가 그거를 다 오픈하게 하거든요. 그 오픈했을 때 제가 해드린 일은 고객님, 이 부동산은 정리, 이 부동산은 보유, 정리, 보유, 정리, 보유 이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매각 대상 부동산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매각 대상 부동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 수익 발생 인컴이라고 하죠. 수익 발생이 없고 활용 가치나 향후의 미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과감하게 정리한다. 이 점입니다. 근데 뭐 미래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또 전문가들이 좀 해주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갖고 있다고 해서 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하죠. 하늘에서 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는 좀 재미가 없다. 특히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걸 갖고 있으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면 언젠간 해 뜰 날이 있겠다. 이러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죠. 당장의 인컴이 없더라도. 그런데 저희는 60대 위에 은퇴를 준비하고 자산을 리모델링하는 입장에서는 전에도 뭐 수년 동안 수익이 없었던 부동산이 갑자기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컴 발생 없는 거,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개발 계획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 단계는 버리기. 내가 갖고 있는 보유 부동산 중에 무엇을 버릴 것인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 줄이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줄이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전 강좌에서 40평대 아파트를 한 20-30년 갖고 있었던 고객님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다 이미 출가해서 다 결혼했고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명절이나 또는 중간에 내 생일 때 와가지고 자고 갈까봐 끝까지 40평대를 고집하셨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은퇴 시기에 맞춰서 부동산 사이즈를 특히 거주하는 주거 사이즈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운 사이즈, 크기를 줄이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버리기, 두 번째는 줄이기. 사이즈를 줄인다는 얘기죠. 세 번째, 수익 창출 가능성. 제가 첫 번에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쭉 다시 나오는 겁니다.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데, 세 번째 관심은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인컴이 나에게 정기적인 인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동산인가? 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이죠. 정기적인 인컴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희망하는 노후 생활의 안정자금이 한 300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어떤 분은 500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뭐 10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현재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물가 가치로 느끼는 300만 원의 가치를 벌기 위해서 저희는 이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지금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인컴이 있는 부동산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가, 그 관점에서 수익 창출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개발 실익이 있는가? 개발 실익이 있는가? 이 개발 실익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은 많은 고객 사례를 접하지 못하셔서 그러겠지만, 제가 많은 고객을 보다 보면 의외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물론 어디서 전화나 따르릉 전화 받고 기획부동산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뭐냐면, 시골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해준 토지가 많더라 이거죠. 상속해 있는 토지, 그리고 뭐 하여튼 상속받은 토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산 토지, 아니면 본인이 뭐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누가 추천을 해서 산 토지, 이런 토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관점은 개발 실익이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 토지는 묻어두는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그죠. 굉장히 말이 엇나오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묻어두는 투자를 하면서 이게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이 있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내 생애에 개발이 안 돼도 우리 자녀 세대에 빛을 볼 것이라고 해서 기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 두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뭐 선산을 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토지를 분석해 보다 보면은, 우리가 쨍하고 햇빛이 들려고 하더라도 무슨 밑그림이 있어야 되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기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전혀 밑그림이 없고, 그 다음에 토지의 그 개발이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토지를 갖고 계시면서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개발 실익이 있는 것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합시다. 부동산 자산 리모델링의 방향성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버리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버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40평대면 30평대로 갈아타거나 또는 30평대면 20평대로 갈아탈 필요가 없겠는가, 그 관점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은퇴 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수입입니다. 수입. 나에게 정기적인 인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동산인가 아닌가, 아니면 그런 정기적인 인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동산이 없다면 내 은퇴 시기에 맞춰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개발 실익이 있는가. 특히 토지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 토지를 보유하면서 재산세만 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토지에 길이 접해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죠. 도로에 접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개발 행위가 가능한데, 도로에 접해 있지도 않고 개발 계획도로도 예정돼 있지 않고 맹지를 갖고 있으면서 언젠가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실익이 있는가, 네 가지 관점에서 부동산 자산 리모델링의 큰 틀의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지만 매우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자산 리모델링, 이제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